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대학 축제 중 선보인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일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로부터 화사에 대한 공연 음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공연은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무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화사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 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무대에 올랐고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를 추가로 부르는 도중에 화사는 양 허벅지를 벌리고 앉아 손을 혀로 핥으며 신체 중요 부위를 쓸어 올리는 듯한 안무를 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의 축제에서 화사가 선보인 퍼포먼스에 대해 외설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인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모인 곳이고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 시민들 및 청소년 등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화사는 무대 도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해 외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검토 이후 수사를 진행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정부 여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에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요청한다며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양평군의 요청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며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에도 당시 요청한 것은 나들목 설치였는데 느닷없이 노선과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경안은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바꾸었나.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 여당이 국정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논쟁할 게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종점을 바꿨고 왜 바꿨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 사무라며 미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왜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입주 중단 사태로 이슈가 됐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GS건설 아파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일대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 4시경 서울에 폭우가 쏟아지며 아파트 동, 건물 출입구와 커뮤니티 시설, 단지 내 보행자길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로 입주민과 직원들이 함께 청소도구를 이용해 지하주차장 및 로비에 들이친 빗물을 퍼 나르기도 했습니다. 개포자의 관리사무소는 쏟아진 비로 아파트가 침수가 되자 오후 4시 50분경 커뮤니티 센터 운영을 잠정 폐쇄하겠다는 안내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물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저지대 쪽으로 물이 많이 고이게 됐다. 배수펌프를 설치해 물을 많이 빼는 상태라며 혹시 몰라 담당자들이 야간에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포자이는 지난달에도 누수와 침수 피해로 지하주차장,
개량, 천장 수리 등을 진행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부실 공사를 외쳤으나 GS건설은 이에 대해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여 빗물이 역류한 것이라며 배수로 정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워터파크자의, 순살자의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인데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삼풍백화점 사고를 잊어선 안 된다. 장마는 이제 시작인데 큰일 났다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방송인 현영씨가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맘카페 운영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수 1만 5천 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해왔는데 상품권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해오다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방송인 현영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맘카페 운영자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유명 연예인과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거나 인터넷 방송에 개그맨을 출연시켜 물건을 팔고 결혼식장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인맥을 자랑했는데 그 당사자 중 한 명으로 현영씨가 지목되었습니다. 사기 사건 연루 소문이 확산이 되자 현영씨의 소속사인 노아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현영씨의 소속사 측은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점에 대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현영씨의 사기 연루 의혹에 대해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영은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해당 맘카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맘카페 회원들과 교류를 했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A씨를 고소하며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현영씨는 지난해 4월 문제가 된 맘카페 사기꾼 A씨에게 투자를 권유받았고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영씨는 5개월간 A씨에게 약 7% 정도의 이자로 월 3,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돌려막기 사고가 발생해 나머지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한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제는 연예인도 믿을 수 없다. 끼리끼리 논다. 높은 이자를 받았으면서 피해자인 척한다. 요즘은 공범을 피해자라고 하는 게 유행이냐. 제2의 임창정 사건이다. 월 7% 이자에 욕심부린 공범이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냐 등 날선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당정은 10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지 못하도록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하한액 감축 및 폐지 등 제도 개선 필요,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 필요 등에도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대출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특위위원장인 이미자 의원이 참석을 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